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코스피는 천장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5천 코스피와 가까워지는 시장 속에서 진짜로 돈을 버는 방법, 이 시간 통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계속해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주시고요. 전화가 지금 힘드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머니왕 2부를 도와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머니왕 2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서훈 의원, 권혜영 위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4,840포인트를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여쭤볼 텐데요. 먼저 박서훈 의원님. 네. 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섹터 공략이 정말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 주 시작을 토대로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위원님? 일단 이제 코스피 자체가 정말 5,000피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고 이 천스탁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달성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도 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이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제가 봤었을 때 증시 자금 자체가요, 굉장히 풍족한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증시 자체가 상방으로 가고 있는데 증시 자금은 풍부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5,000피 달성,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증시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올라가는 게 먼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 말미까지 잘 시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유망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더구나 이제 증시 자체가 올라가는데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증시 자체가 무게감이 조금 있는 장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환 자체가, 이 환율 자체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조금 많이 더딜 수도 있겠지만은 이 증시 자금 자체가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5,000피는 달성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중소형주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가요, 이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간에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 자율주행이야말로 제가 봤었을 때 상반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현대차에서 이 무엇보다도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최연소 사장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겠죠. 현대차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이 오래된 대형 기업 그룹사들은 이 상무급이라든지 이사급 임원분들이 좀 교체가 되기가 되게 힘든데요. 이 현대차 그룹에서 보면은 이 최연소 사장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테슬라와 이제 엔비디아의 이 글로벌 기술을 이제 담당하고 있었던 박민우 박사라는 분이 이제 사장으로 이제 역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밀란코 부사장이 이제 사회이사로 이제 등재가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현대차 그룹에서 뭔가가 자율주행 쪽으로 큰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들은 아무래도 AI 이슈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로봇 테마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밀란코박 이제 부사장은 이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옵티머스를 이제 개발 총괄했던 이 부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바로 옵티머스 아빠가 이제 현대차로 이제 넘어온다라는 건데요.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 테마 여러분들께서 잘 중요하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이 현대오토에버야말로 어떤 자율주행의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새말뚝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여기 봐보시면 20만 원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이 두 배 이상가량 오르면서 50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우상향을 해 있지만은 이 종목을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쉴 틈 없이 가끔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노린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시장 소외주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있는 테마와 살아있는 종목을 건드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기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는 있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견조하게 45만 원 위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제가 봤었을 때는 눌려도 신규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만약에 눌려준다라고 하면 상방에서 새말뚝이 1월 7일에 잡혀 있습니다.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타점을 노리시는 건데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자율주행 테마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은 이 40만 원 언저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0만 원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40만 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40만 원 밑에 부분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45만 원 밑에까지 자리가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새로 공략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끌고 가는 종목으로는 현대오토에버가 제격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이테크 솔루션도 중소형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대오토에버와 같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죠. 원래 하면은 이 종목은 6,000원, 5,000원 부근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 단기간 내로 지금 보시면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브 날짜로 보시면은 단기간 내로 급상승을 해서 12,3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주식이 단기간 내로 2배가량 오른 건데요. 근데 지금 자리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11,000원을 기점으로 뭔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밑에서 한번 담갔다가 지금 금요일 날짜로는 11,000원을 뚫어주면서 11,450원까지 올랐는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종목은 전고점을 무조건 뚫어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로 1,000억 원, 2,000억 원 자금이 쏠릴 때마다 이런 종목이 갑자기 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투자 경고 종목인 만큼이나 이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훨훨 주가가 나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거래량 차트를 보니까 누군가가 덜 나간 흔적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뭔가 매입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테크 솔루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한 종목 더 살펴볼 텐데 라닉스가 있습니다. 자, 라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되는 종목인데,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만약에 10% 정도 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중소형주들은 갑자기 상한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 봐보시면 작년 9월달 주가의 산 형태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부터 10월달, 11월, 12월까지 총 3달 동안이나 개미 물량을 터는 훈련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신규 자금은 12월 26일 날부터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자리가 이평선이 몰려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몰려 있다라는 거는 이격이 좁혀졌다라는 거겠죠. 이격이 좁혀졌으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방이든 상방이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면요, 하방으로 움직일 것 같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만약에 튄다라고 하면은 3,000원 부분까지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 라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 에이테크 솔루션, 라닉스 순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테마는 제가 이 머니왕 2부에서 말씀드린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머니왕 2부에서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서 다음 주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섹터가 바로 원전 테마입니다. 이 원전 테마가
그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이 금요일 날짜로 원전 테마에서도 수급이 조금 돌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예고편을 한번 맛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이 한수원에서 체코 신규 원전 이 발주사 기술 교류를 통해서 뭔가 이슈가 조금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진입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원전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면서 게임 체인저로 올라설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원전 테마는 이 조선 방산 원전, 이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수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수주 계약을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수주 물량이 체결이 된 걸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외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원전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한전 KPS인데요. 이 한전 KPS 같은 경우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조선 방산 원전 이 작년 상반기를 좀 주도했던 섹터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6월 달에 좀 반짝을 했어요. 6월 달에 주가의 산 형태가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달, 1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6개월, 7개월 동안이나 개미 물량을 터는 작업들을 좀 거쳤어요. 왜 그러냐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 기대감이 이제 매출로 가시적인 매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실적 시즌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원전 테마가 무조건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짜로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이 보이죠. 밑에 거래량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6개월 동안이나 거래량이 별로 없었다가 어제 날짜로 금요일 날짜로는 누군가가 조금 들어온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좀 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6만 원, 6만 2천 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한전 KPS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우리기술입니다. 이 우리기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원전 테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6월 달, 7월 달, 그리고 10월 달 부분에서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들이 보입니다. 군데군데 흔적들이 보이는데 금요일 날짜로 뭔가 움직임이 포착이 되어 있겠죠. 거래량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눌려줄 때는 땡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고점을 뚫는다고 하면 그때는 원전의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BHI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텐데 이 BHI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작년에 보시면은 이 종목은 원래 10,000원짜리였던 주식이 지금 6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신다고 하면은 올해까지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HI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마지막 섹터로는 제가 빠지지 않고 소개를 해드리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 테마인데요. 자, 로봇 테마는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 주 내내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일평균 거래 대금이 5조 이상 쏠려 있었습니다. 좀 적게 이제 출연이 됐던 자금은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3조 원이나 5조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로봇 테마에서 금요일 날짜로는 이제 8조 원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제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테마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CES를 이제 계기로 이제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발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가 로봇 테마는 원래 실적 자체가 좀 적자인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수주라든지 기술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슈가 굉장히 많은 sek터가 로봇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머니왕 2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협진 살펴볼 텐데요. 이 협진 같은 경우가 이 사실은 좀 중소형주였다가 최근에 각광을 받으면서 뭔가 주가가 턴어라운드한 이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동전주였어요. 이 과거에는 동전주였는 종목이 지금 보시면 단기간에 지폐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수급들이 뭔가 크게 들어온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봐보시면은 첫 번째 들어온 게 이제 작년 12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린 게 이번 연도부터 이 본격적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11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세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런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협진 같은 경우는 동전주여서 시장에서 외면받았다가 단기간에 이제 지표주로 올랐는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다음 주에 한번 2,000원을 터치할 것 같고요. 협진 말씀드렸고 이 사이닉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가 로봇 테마이기도 하면서도 반도체 섹터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은 새말뚝 자리는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새말뚝 자리를 잘 노리시면은 3차 밴드까지 가격 라인 주다가 바로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2,000원 위로는 매물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인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14,0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사이닉 솔루션은 이제 개미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물량을 좀 덜어낸다라고 하면 더 쉽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보로보 있습니다.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이 새말뚝 종목인데 제가 종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새말뚝 자리가 10월 20일입니다. 10월 21일부터 타점을 노리니까 금요일 날짜로 주가가 튀었는데 거래량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누군가가 덜 나갔고요. 신규 자금이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기점으로 10,000원 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박서은 의원과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현대차 이슈가 먼저 있죠. 자율주행 관련주들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원전주, 체코 이제 신규 원전 이슈와 함께 다양한 다른 이슈들도 있으니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매주 언급해주시는 섹터, 로봇 섹터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종목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권혜영 위원과도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진입하면 좋을 만한 섹터 뭐가 있을까요, 위원님? 네, 먼저 지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좀 계속 올라가지고 벌써 지수가 4,840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5,000대가 이제 바로 코앞인데요. 5,000 뭐 10,000 이렇게 딱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너무 요즘 뭐 유동성이 풍부한 장이니까 수익에 도취돼서 계속 매매 플레이를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현금 비중을 저는 약간 좀 두고 그리고 이제 2월 달 되면은 구정 연휴가 있죠. 네. 구정 연휴 전날에 전주에 올라가는 거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네, 그런 걸 다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뭐 급락 나오는 거야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나스닥이 너무 좋습니다. 미국 시장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이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 시장도 계속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다. 자, 5,000 정도 됐을 때는 약간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소개해 드릴 섹터는요. 네, 원전입니다. 원전. 이 원전 테마가 좀 수급이 안 돌았었는데 지금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반도체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만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고 좀 약간 약한 편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이 신정부가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신재생으로 하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였는데 이게 지난주에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AI를 해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원전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현실 자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우리나라도 짓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전력 수요난 때문에 원전 짓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전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원전 테마 수급 이제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도 상승 가능성이 상승분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원전 종목 한 종목 정도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지고 온 종목은요, 네, 원전의 뭐 대장주격이죠. 네,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오른 거를 보면은요, 네, 좀 되게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건설이 지금 10만 원에 도달해 있는데 네, 아직도 싸요. 네, 사실 현대건설은 미국 지금 뭐 미국에 있는 건설사들이 원전을 제대로 못 지어요. 그래서 미국에 원전 짓기 위해서는 현대건설과의 어떤 그 협약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수주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아마 한 26년에 7천억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시총 한 10조 정도? 네, 아직도 싸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현대건설이 한 20%는 더 추가 상승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하고 약간 눌리면 또 매수하셔서 끌고 가시면은 네, 12만 원, 네, 12만 원. 사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조정 국면을 거쳐서 네,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죠. 이제 건설주인데 원전을 짓는 건설주죠. 네, 그래서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을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거래량이 되게 눈여겨볼 만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요, 이 거래량이 이렇게 한 500만 주, 뭐 한 400만 주, 뭐 어떨 때는 200만 주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우리 금요일에 4천만 주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윗꼬리는 여기 정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원전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정부에서 원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죠? 원전을 짓는 건설사가 가장 먼저 필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우건설 쪽으로 원전 일감이 다시 모이겠다. 왜냐하면 현대건설은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우건설에서 4천만 주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네, 눈여겨보시고 네, 추가 상승의 수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네, 수산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인데요. 거래량은 되게 작은데 이 종목이 되게 저평가된 원전주예요. 그래서 SMR 관련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켜보면은 조금씩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전주 테마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 나온 그 유동 자금이 이렇게 살짝 오르고 있는 소형 원전 쪽으로도 이게 매수세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충분히 이 정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온 섹터는요, 네, 제약입니다. 네, 제약이요. 제약주 대장이죠. 네, 제가 알테오젠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알테오젠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 우리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이 됐죠. 네, JP모건 헬스케어 할 때 이제 기술 수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여기 이렇게 지지 나오고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알테오젠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술 이전 발표를 다음 주에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빅딜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게는 수천억 단위에서 크게는 조 단위의 딜이 성사될 수 있을 전망이다.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은 이제 마지막 매수 찬스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 빅딜 기사가 나오면은 네, 당연히 정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대장주, 가장 시총 큰 이 대장주 알테오젠이 정고를 넘는 상승이 나온다면 이 제약주 테마가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알테오젠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역시 여기서 한번 올랐다가
N자형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과 함께 오르고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요즘 요 이제 오르고 올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약주들이 다 이래요. 예, 그 올랐다가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지 않던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차익 매물 나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지지해서 이렇게 상승 양봉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한 2천만 주씩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제약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딱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세 번째 섹터는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가 25년 가장 월스트 섹터였죠. 최고로 안 간 섹터. 네, 죽도록 안 간 섹터죠. 네, 왜냐하면 관세 이슈에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술 성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AI 이런 거 갖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가운데서 못 갔는데 요즘 이제 자동차 부품 그 회사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로봇 부품으로 전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 방향성을 자동차 부품에서 이게 모터 엔진 이런 것들 다 다룰 수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그래서 로봇 부품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서 유의미한 상승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온 종목은 서현이화입니다. 이 서현이화는요, PBR이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너무 돈을 잘 버는데 돈을 잘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못 갔죠. 근데 금요일에 1,460만 주,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져줬어요. 네, 터져줬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윗꼬리가 왜 나왔냐? 여기에 물려있죠. 이 사람들이 물려있는 기간이 거의 한 2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왔을 때 매물을 쏟아냈겠죠. 그래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여러 번 좀 거치면 충분히 지금 16,500원에서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서 2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 지금 거의 너무나 많은 종목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평가된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할 차례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 부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현이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미 상승이 좀 나왔었고 자동차 부품주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러셀이. 그래서 그 자동차 부품주가 그러니까 로봇 부품주를 지금 다뤄요. 그래서 이미 로봇 부품주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갭상승 나왔다가 이렇게 밀렸거든요.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2천만 주, 1,600만 주. 그래서 여기서 야금야금 캔들을 그리면서 또 한 번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네, SL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굉장히 실적 잘 나오는 회사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고점 넘어서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권혜영 위원과 다음 주 전략 세우고 왔습니다. 두 분의 공통된 섹터는 오늘 원전이었네요.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종목을 담아두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소개해 주신 섹터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알테오젠을 필두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도 열어주셨고요. 마지막 섹터는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부품주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두 분의 종목 정리를 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의 전략을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던 종목 저희에게 맡겨주시면요. 저희가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가 이제 나갈 겁니다. 02786-1022-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 만약에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로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청자부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 거예요? 네, 케이퍼. 네, 케이프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980원이고요. 비중은 95%입니다. 케이프 매수가는 12,900원. 네. 비중이 95%면 거의 대부분의 비중이 다 여기에 싣고 계신 거군요. 예. 네. 시청자님이 언제쯤 진입을 하신 걸까요? 작년 여름쯤에 했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진입을 하셨고요. 10월 달쯤에 했습니다. 10월 달쯤에. 10월쯤에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케이프 12,900원에 95%. 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요? 박소은 의원과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 작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예. 계좌만 보면 좀 언제 오르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95%면은 이 종목 하나로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계속 담으셨던 것 같은데 물타기를 하셨을까요? 예, 잘 아시네. 물타기를 해서 많이 네네네. 맞았습니다. 예.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네. 네, 이 종목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 업종이고 이 실린더 네. 라이더의 부분에서 굉장히 네. 좀 좋은 회사입니다. 네, 좋은 네. 회사고 시가총액은 3,5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 종목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이제 상반기에는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10월을 기점으로 뭔가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내렸잖아요. 예. 이 내린 이유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 일단 기업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이 재무제표를 좀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네네. 봐보시면요. 네. 뭐 이 종목은 뭐 매출액도 굉장히 뭐 꾸준한데 매출액이 네. 22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반토막이 좀 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굉장히 우상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네. 뭔가 이제 매출은 조금 감소가 되더라도 왜냐면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수주 물량이 중요한 거고 수주를 계속 발생을 시켜야 이 매출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근데 네.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이제 유동성 비율이 좋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재무 비율을 좀 확인해 보니까 유동성이 조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이 단지 조금 하나 걸리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채 비율인데요. 네.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가 1,500%로 이제 작년엔 1,500%인데요. 이 네.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익이 나더라도 이 부채 상환이라든지 이제 뭐 공장 가동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충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 추가적인 수주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테마는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쪽에만 돈이 쏠리는 게 아니라 조선, 방산, 원전 이 조방원 자체를 올려야 이제 지수가 좀 오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반기에 좀 조선 섹터가 좀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12,90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무조건 와요. 제가 봤었을 때 무조건 오는데 단지 이제 수익권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 시청자님께서도 이거 언제 매도를 할지 또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제가 아래 12,480원 왔을 때 한 580만 원 손해보고 팔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반이라도 팔렸는데 못 팔았어요. 또 많이 내려가 버렸어요. 네, 이번에는 만약에 본전 위에 살짝만 네. 수익권이 오더라도 비중이 너무 무조건- 많으니까 조금 더 무조건- 덜어내시고요. 예, 들근다. 예, 그리고 이제 14,000원을 목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이 큰 네. 손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14,000원 돌파하면은 그때 네. 매도하시고요. 그동안 네. 답답하셨을 건데 종목은 회전을 돌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빨리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이게 12,900원은 언제쯤이나, 죄송하지만 대충이라도 언제쯤이라도 올 수 있을까요? 이번 달에 올 수 있을까요?
뭐 설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 설 지나야 되겠습니까? 네. 네, 설 지나야. 예, 예. 네. 설 지나고 오면 좋죠. 네, 네. 꼭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케이프 네, 종목이었고요. 이제 네, 네. 추가 수주 소식이 전해진다면 주가의 상승은 당연히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올 상반기에 조선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열어주셨으니까요. 매수가인 12,900원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요. 또 그 위로 올라온다면 매도 시점도 잘 잡아보셔서 꼭 수익까지 연결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32만 6천 원, 비중은 10%인 종목이네요. 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이 종목은 수익을 약간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엔터주입니다. 대표적인 엔터주죠. 권영 위원님,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26년은 하이브가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오는 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BTS가 세계 순회 공연을 하거든요. 지금 몇 개국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한 20여 개국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매출이 크게 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원전 테마, 그다음에 뭐 로봇 테마 이런 쪽으로 수급이 워낙에 많이 쏠리다 보니까 좀 BTS 이슈를 아직 반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월에 이제 홍콩에서 이제 한류 콘서트가 있거든요. K-팝 콘서트. 그러니까 그게 아마 좀 엔터주를 끌어올리는 아마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날짜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2월 중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상승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엔터주 만약에 수급 들어오면 아마 이슈 상승으로 올라가서 좀 제가 봤을 때 이 전고점은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고 BTS 그 공연 시작을 하고 나면 이제 내내 상승을 하겠죠. 상승해서 저는 여기 가격에서 이제 충분히 올라가서 1차 목표가 36만 원, 2차 목표가는 40만 원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로봇주나 뭐 반도체 종목처럼 막 급등 랠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막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026년은 하이브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주가의 상승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이제 다른 종목들처럼 다른 섹터들처럼 아주 크게 또 급등이 나오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잘 고려해 보시고 수익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 볼까요? 사이닉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9,300원이고요. 비중이 10%인 종목이네요. 반도체 로봇 관련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자,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현재 이 종목도 수익 중인 상황이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박수훈 의원에게 상담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훈 의원님. 네네, 사이닉 솔루션 보니까 매수가가 이제 매수 타점이 정확한데요. 제가 봤었을 때 사이닉 솔루션은 일단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랑 이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도 낮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3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집 비율 같은 정도가 이제 70% 중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외부에 대한 차입 부담이 좀 적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타점이 정확하셨습니다. 이 매수가를 확인해 보시죠, 한번. 자, 일단 새말뚝 자리는요, 11월 7일인데 11월 7일 부분에서 9,300원이면 새말뚝 2차 부분입니다. 2차 부분이고, 이 종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인들 물량을 잘 터는 종목이기도 해요. 어떻게 잘 터냐면은 지금 봐보시면 9월 12일 날짜로 급등을 한번 보였다가 다시 한 2개월 가량으로 물량을 털었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11월 7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2개월 물량으로 개미들 물량을 또 털어냈고요. 이 2개월 단위로 물량을 한번 털고 급등하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주가가 좀 개미 물량을 좀 많이 털어낸 이제 주가 형태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 종목은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는 14,000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13,000원 기점으로 뭔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300원이면은 매수가가 아주 잘 잡으셨습니다. 어허. 네.
네, 정확한 매수 타점이다라고 칭찬도 해주셨네요. 사이닉 솔루션이고 13,000원까지 또 추가 상승 기다려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수익 많이 내고 나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이어가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아, 한전 기술을요. 네. 아, 제가 어제 급하게 좀 샀거든요. 아, 네. 근데 너무 고점에서 산 거 같아서 아, 좀 걱정이 그러시군요. 되더라고요. 네네. 자, 한전기술 매수가 보니까 12만 5,100원. 네, 비중은 10%인 종목이네요. 네네.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에 굉장히 크죠.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고요. 이제 어제 급하게 매수를 하셨는데 너무 고점은 아닌 걸지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권혜용 위원과 함께 고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권혜용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큰 고점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네네. 쌍바닥을 치고, 네, 쌍바닥 치고요. 여기서 계속 횡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못 갔잖아요, 원전주가. 네, 여기서 이게 6월에 한 번 랠리를 펼친 다음에 거의 지금 한 6개월 이상이죠. 6개월 이상을 네. 가고 떨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짓는다고 하니 네, 한동안은 원전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샀으면은 예,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지만 여기서 사면은 당연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약간 딸리기는 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전략을 이제 10%밖에 안 들어가셨으니까 10% 매수를 하셔서 이제 이 종목이 한 15만 원, 저 15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 14만 원부터는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여기 전고점 지지라인 11만 원. 여기는 충분히 계속 지지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1만 원 언더 아래에서 비중을 추가하셔서 가져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U자형을 그리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수급을 한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지금 기간이 계속, 아이고, 좀 안 보이는데 기간이 계속 매수를 했네요. 네, 그래서 네, 기간 매수가 며칠간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16일에 외국인과 기관 동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종목은 한전기술이었습니다. 자, 너무 고점에 어제 진입을 한 거 아닐까 걱정돼서 오늘 또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렇게 고점은 아니니 걱정 말라고 전해주셨고 또 11만 원 선에서 이제 좀 매수 단가를 맞춘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략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성호전자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네, 이제 13,800원이네요. 13,800원.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어제요. 이제 어제 기관 매도에 급락이 나온 종목입니다. 하락이 나왔을 때 들어가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요.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박수훈 의원님. 네네. 자, 이 종목요. 왜 급락이 나온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당연히 올랐으니까 급락이 나오는 건데 이분은 이제 자이로 드롭을 좋아하나 봐요. 이 놀이기구 중에서 자이로 드롭이라고 있거든요. 이 뭔가 이렇게 안전벨트를 쭉 하고 올리고 쭉 하고 하강하는 걸 굉장히 즐겨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데 이 종목이 뭔가 맞물렸죠. 뭔가 굉장히 맞물렸는데 뭐가 맞물렸냐면은 일단은 이제 합병 이슈가 조금 있죠. 그 ADS 테크라든지 합병 이슈가 있고, 그다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제 좀 각광박을 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내동매매 하신 것 같아요. 이 내동매매 하신 것 같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13,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밸류가 2,000원짜리 주식입니다. 사실 2,000원 여기 아래에서 지금 이제 매수를 한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꿈이죠. 꿈과 희망입니다. 사실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런 종목을 이런 종목이 나는 왜 못 살까라고 하셨는데 나는 샀어.
나는 살 때 항상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고점에서 나는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점에서 사야 되는데 항상 고점에서 사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자이로 드롭을 좋아하십니다. 이 주말에 이 놀이동산 가보시면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뛰어놀면서 놀이기구를 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분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10,000원까지는 옵니다. 왜 그러냐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올랐었어도 이제 많이 오를까요?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2,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단기간 내로 16,000원까지 올랐었고, 그리고 거래가 정지가 되면은 오르고, 이 투자 경고가 되면은 오르고, 계속 그렇게 올랐던 종목인데, 이게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이 다음 주에 보시면은 또 한번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가 기회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내렸었을 때, 나는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그때 접근을 해보시면은, 이제 좀 더 자이로 드롭을 편하게 타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시면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손절하지 마시고 비중을 좀 더 늘리시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 튈 때 바로 나오시고요. 이런 종목은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성우전자였어요. 오늘 굉장히 날카롭게 좀 아프게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성우전자 이제 그동안에 상승이 많이 나온 만큼 어제 급락도 피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좀 내려갈 때도 진입을 하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비중 20%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 추가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이어가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의 고민이신가요? 네, 대한항공. 대한항공이요.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시죠. 네, 39,000원에 20%. 네, 대한항공 매수가는 39,000원, 비중은 20%인 종목입니다. 자, 대표 항공주인데요. 언제 진입을 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이게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7만 원에 사가지고. 네네. 네, 이제 초과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운을 시켜놨거든요. 7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하신 지는 정말 오래되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 매수가는 39,000원.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권혜영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권혜영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주식 투자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냥 사놓고 그냥 놔두고 그냥 신경 안 쓰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많이 하는데요. 네. 거의 손절 치는 게 더 많아요. 아이고. 대한항공은, 요즘 되게 핫한 종목이 또 되게 많은데, 네. 대한항공이 7만 원인 적에, 지금 제가 연봉을 봤는데, 이제 최고가 기준 5만 원인 적이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연봉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이게 비중이. 옛날에 7만 원에 샀었어요. 이게, 네. 저거 처음 살 했나 때. 봅니다. 네. 액면 분할 했었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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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좀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긴 했어요. 여기 거래량이 요때 보면은 25년 7월 달 이 거래량이 1,000만 주 넘었을 때 거래량이 있는데 보세요. 올라갔다가 네. 그냥 쭉 내려왔죠. 네. 네. 요번에는 거래량이 2,000만 주가 좀 터져줬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반가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항공우주 쪽으로도 대한항공이 좀 엮였어요. 좀 항공우주 테마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엮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인기 종목입니다. 비인기 종목. 그래서 항공우주 테마빨 이슈가 얼마만큼 이 대한항공한테 들어가느냐 이제 여기에 딸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24,450원. 비중이 20%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리고 여기 지점에서는 물타기가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은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전고점을 봐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초과 매수를 좀 더 할까 했는데 안 되네요. 저는 추가 매수를 굳이 이 종목에다가 할 거는 별로 좀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는데 예. 네. 만약에 월요일 시가에서 음봉이 나오잖아요. 네. 음봉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 예, 근데 네.
되게 상승이 그렇게 막 크게 나오는다고 저는 보지 않고 대한항공의 최고 목표가 최고로 잡으면은 29,000원. 네, 이 정도가 대한항공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범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 생각은 그냥 한 3만 원 부근이 되면 절반 그냥 잘라버리자. 네, 잘라버리고 네, 상승하는 3만 쪽으로. 원까지는 시간이 네. 오래 걸리겠죠. 39,000원까지는 네, 아니요, 3만 원. 네, 3만 원까지. 그거는 이제 일단은 수급이 돌아왔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상승 랠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항공주로 되기보다는 우주항공, 네, 이쪽 우주 쪽으로 섹터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그 나스닥의 지난주 오늘 어제죠. 어제 우주항공 테마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네. 시장에서 우주항공 테마 상승할 수 있어요. 거기서 편승을 해서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 전고점 28,000원에서 아마도 이렇게 다시 흐르는 차트 나올 수 있고요. 최고가는 3만 원 이상 넘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순실이 적을 때 매도 치고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가시길 권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종목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항공주인데 이 종목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3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고 솔직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지금 비중이 또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소개해 주셨네요. 전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함께 이어가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받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위메이드가 고민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9,000원, 비중은 40% 종목입니다.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네요. 자, 어떤 이슈를 보고 진입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한 종목입니다. 박세훈 의원님. 네. 위메이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비중도 좀 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죠. 이제 게임과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모멘텀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그 건전성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이제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을 전략을 할 때는 우리가 프라이스와 밸류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다른데 우리가 이제 이걸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주가가 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자체가 이 밸류 자체가 조금 중요합니다. 밸류 자체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가격 분석,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첫 번째로 일단 코인 상장 폐지가 있었습니다. 상장 폐지가 있었었고, 이제 뭐 법원에 대한 판결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대한 좀 이슈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밸류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꾸준한데 뭔가 영업이익에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재무 비율로 보자고 하면은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기본적 분석에서 좀 탈락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 이제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해보자면요. 일단 매수가가 59,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사셨어요. 굉장히 높게 사셨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반토막이죠. 이 회사 계좌가 이제 반토막인데, 지금 이 종목이 본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다른 종목들, 건실한 종목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좀 둘 다
혼합이 돼가지고 적정한 기업 밸류를 찾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튀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좀 튈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한 번에 손절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위원님? 네, 이 종목은 뭐 움직여봤자 제가 봤을 네네. 때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리메이드요 비중이 40%여서 조금은 고민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요. 오른다고 해도 크게 오를 만한 종목은 또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손절 추천을 또 해주셨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에이프릴바이오와 함께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5만 원, 비중은 30% 종목입니다. 계속 하락 중인데 손절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지금 종가 보니까요. 매수가랑 비슷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추가로 또 하락이 나오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권혜영 위원님. 전망이 어떤가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 26년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정말 이제 임상 결과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입증되는 해가 이제 26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상 결과가 잘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지금 여기가 진입하기에는 별로 제가 추천할 만한 진입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3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거고요.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약주 섹터가 다 같이 흐르니까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26년 이제 1분기에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제 임상 일상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안 좋으면 그냥 이렇게 내려가겠죠. 예. 임상 결과가 안 좋으면은 얘들 플랫폼 바이오 기업인데 제2의 뭐 ABL 바이오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으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는 거를 시험하는, 그걸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해가 26년인데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버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수익 낸 사람은 굳이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그 임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겠죠. 그냥 매도하고 임상 결과 전 이렇게 어떤 우려감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살짝 어떤 뭐 한 적정가에서 매수한 다음에 임상 결과 보고선 잘 나오면은 홀딩, 안 나오면 손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에이프릴 바이오 그 임상 스케줄 확인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분기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뭐 1분기면은 이제 3월까지니까 2달 공백이 있죠. 네. 그게 뭐 1월 말에 또 무슨 발표 있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투자하신 그 종목에 대한 바이오는 그 임상 스케줄, 그다음 학회 이런 스케줄링을 싹 해놓고 계획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상승하니까 제가 다음 주 이제 알테오젠 상승과 함께 바이오의 상승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알테오젠 상승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 차익 실현하고 그냥 나오고 임상 결과 나오는 그쯤 다시 들어가든지 그럴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 종목 상담해봤습니다. 알테오젠의 이슈와 이제 함께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면 좀 손절 떠나보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동양고속 함께 볼게요. 매수가는요 76,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잘 모르고 무작정 산 것 같아요.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왜 매수를 하신 걸지 얘기를 참 들어보고 싶은 종목이기는 한데요. 박수원 의원님. 네네. 최근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제 자이로 드롭 특집인 것 같아요. 이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서울 고속 이제 버스터미널 이제 재개발 기대감과 더불어서 자산 가치를 재평가 받으려고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상한가 매매로 잡았습니다. 상한가 매매로 2만 원대, 3만 원대, 그리고 5만 원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매도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너무나 놀라지 마세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주식 차트입니다. 주식 차트고요. 자, 이 종목은 원래 하면은 이 10,000원이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단기간 내로 17만 원까지 올랐던
어떻게 보면 뭐 품절주라면 품절주랄까?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올렸는데요. 이 상한가를 몇 번이나 만들었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11번, 12번째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 종목을 지금 매수하신 거고 저한테 상담을 주셨는데, 자, 오늘 이제 자이로 들어 이제 놀이기구 특집인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때 12월 말일 정도 돼가지고 거래가 한번 정지가 됐었죠. 이 정지가 됐었을 때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는 힘없이 흐르다가 반등을 했죠. 이때가 바로 탈출 기회였습니다. 이게 바로 탈출 기회 때 이분은 잡으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잡으셨던 것 같은데 이 또 한 번 탈출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흐르다가 또 한 번 반짝이 나오겠죠. 그럴 때 무조건 탈출하셔야 될 거예요.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었을 땐 자산 가치 평가주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다시 또 수급이 돌 수가 있습니다. 서부 T&D라든지 뭐 동양고속, 이 천일고속도 그렇거든요. 이 천일고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천일고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거래가 정지가 되다가 튀었었을 때 탈출, 그다음에 흐르다가 튀었었을 때 탈출, 이런 걸 반복하는 반복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탈출하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면 꼭 좀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양고속 함께 살펴봤고요. 최대한 손실을 좀 적게 탈출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네, LG전자를요, 21년 3월 달에 네. 152,000원에 샀는데 20% 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뒤에 17만 얼마까지 갔는데 그때를 못 팔았어요. 못 파셨군요. 네. 네. LG전자 매수가는 15만 2천 원, 비중은 20%. 5년 전에 매수를 하셨고 이제 17만 원까지 튀었을 때 매도를 놓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아, 이 종목이 대기업이라서 제가 4대 그룹이라서 믿고 안 팔았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아,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배당을 주니까 제가 굳이 안 팔았어요. 배당이 나오니까 은행 이자보다 배당 때문에 나아서. 팔지 않으셨군요. 네, 은행 이자보다 나니까.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요, 이 종목은 권혜영 위원에게 또 전문적으로 또 물어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증권가 목표가는 11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저는 그거보다 더 간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에 흐르는 거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그 다음에 그걸 바톤 터치해서 가져간 기업이 어디죠? 네, 현대. 네, 현대가 엄청 올랐죠.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대기업이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어떤 스마트 물류, 그다음에 뭐 로봇,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섹터, 네, 포스코 DX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대기업은 뭐죠? 남은 대기업은 LG죠. LG는 못 올랐어요, 그죠? 진짜 못 갔어요. LG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막 이렇게 매수 추천이 나오던 시점이 여기예요. 네, 여기서 막 추천이 나오고 막 유튜브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살짝 떨궜거든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그래서 개미를 한번 이렇게 떨궜어요. 떨구고 나서 지금 양봉 4개가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왼쪽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로봇주가 이제 이 로봇 테마로 이제 엮여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로봇주가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적자 종목이고 이런데도 뭐 진짜 고평가죠. 근데 계속 랠리를 이어가잖아요. 그게 테슬라의 옵티머스 사업부의 지금 기업 가치가 300조입니다. 네. 네,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죠. 근데 지금 LG전자는 PBR이 0.7입니다. 16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로봇을 합니다. 로봇을 하고 이게 시장에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저는 랠리가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조정 주고 15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러면 조금 내렸을 때 물타도 되겠어요? 네, 사실 여기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여기
여기였는데 9만 원 언더, 예, 여기였는데 만약 얘가 이렇게 음봉 준다, 이렇게 내려온다 네. 이러면은 예, 물타기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LG전자까지 살펴봤고요.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가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좀 손실 없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분의 종목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먼저 박수원 의원의 종목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지난주 종목입니다. 뉴파워 플라즈마죠. 지난주 토요일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시고요. 바로 월요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지난 10월에 코인테크를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미 20%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 또 급등이 나오거든요.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종목은 최근에 정말 뜨거운 종목입니다. 현대 오토에버죠. 자, 이 종목으로 사실 저희는요, 지난 연말부터 182%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 종목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네,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뉴파워 플라즈마를 말씀드릴 건데요. 뉴파워 플라즈마는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우주 방산주 혹은 이제 UTG 관련된 종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이제 그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전원 공급 장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파워 플라즈마는 제가 1월 10일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점으로 보게 되면요, 차트를 한번 봐보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이 2,6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5,700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200원 정도로 많이 올라왔었죠. 그 이유가 제가 봤었을 때는 여기 노란색 선이 자주색 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바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추세 전환 신호거든요. 추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흘러가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꾸준하면서 제가 봤었을 때 목표가 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거고요. 그다음에 코인테크가 있는데, 이 코인테크가 이 로봇 종목이죠. 로봇 종목으로 편입이 됐는데, 이 스마트 팩토링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이제 공장을 가다 보면은 공장에 인부들이 별로 없고요. 다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로봇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링,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최근에 이제 주식 배당을 하면서 뭔가 가벼워진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새말뚝 자리는 여기입니다. 9월 7일 자리가 새말뚝 자리고요. 새말뚝 1차 부분, 2차 부분은 매수하면 튀고, 2차 부분 매수하고 튀고, 그 다음에 3차 부분까지 매수 라인 주고 여기 튀었었고요. 한 번씩 이렇게 한 번 튀고, 두 번 튀고, 세 번 튀고, 네 번 튀고, 다섯 번 튀고, 여섯 번 튀고, 지금 금요일 날짜로 뭔가 7번째 튀었는데, 이 종목은 다시 또 지금 재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새말뚝 1차 부분이거든요. 이 새말뚝 매매라는 거는 새말뚝 밴드 내에서 매수를 하고 항상 주가가 튈 때마다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는 제가 봤었을 때 2만 원 뚫고 올라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새말뚝 매매를 즐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를 말씀드릴 건데,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지난해 11월 이제 여러분들께 초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18만 원 구간이었습니다. 이 18만 원 구간대가 지금 보시면 50만 원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제가 방송의 초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50만 원을 기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승이 초입 구간입니다. 상승 초입 구간이고, 이 종목은 이제 롱텀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70만 원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많은 임원들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는 여러분들께서 상반기 내내 지켜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관심을 받는 종목들, 현대오토웨버 같은 종목들은 저희가 지난 연말에 미리 공략을 해서 이미 큰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건지 또 박세훈 위원과 따로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주말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새말뚝 매매가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말뚝 매매는 이 새말뚝 기법 자료가 필요하겠죠. 이 기법 자료를 받아 가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셔가지고 여기 검은색하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갖다 대보세요. 이 화면에 갖다 대시면은 이 노란색 링크가 나올 건데요. 그 노란색 링크를 누르신다라고 하면은 이 소운랜드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이로 드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보다도 이 더 재밌는 새말뚝 매매 기법 자료 받아가실 분들은 소운랜드로 입성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새해입니다. 새해에는 선물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매매 기법 자료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에 이용 수칙에 관련된 영상을 드릴 겁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매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마구 드립니다.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날씨가 춥습니다. 자이로 드롭보다도 재밌는 소운랜드로 입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세훈 위원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열어놓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권혜영 위원의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은요, HD 현대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25만 원까지도 상승이 나왔다가 자 계속해서 우상향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추가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2주 전에 저희 방송에서 반도체 종목을 주셨습니다. PSK홀딩스 이 종목은 이번 주 내내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과연 다음 주는 어떨지 얘기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 종목은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소개를 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추가 전략 같이 세워볼게요. 위원님. 네, 먼저 HD 현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선주가 한참 상승을 했다가 좀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죠. 예, 26년 예, 더 좋습니다. 조선 테마. 네, 그래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그 실적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 HD 현대도 예, 조선주 흐름에 따라 상승이 나오는 데다가 아주 큰 호재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대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현대 로보틱스 아직 비상장인데 이게 IPO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사업부의 지금 기업 가치가 300조입니다. 네, 300조인데 지금 현대가 로보틱스를 상장하게 되면은 그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게 현대 로보틱스 IPO에서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사셔야 되고, 근데 이 보유 지분을 HD 현대가 한 80%? 네, 그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HD 현대 이거 로봇주 테마로 엮일 수 있습니다. 네, 로봇주로 엮이게 되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30만 원, 오히려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요, 혹시 이렇게 N자 파동 그리면 물타기 하시고요. 계속 끌고 가시면은 현대 로보틱스 상장할 때 큰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PSK 홀딩스입니다. 이 PSK 홀딩스가 이제 전고점을 이렇게 좀 뛰어넘고 있는데 원래 정말 돈 잘 버는 회사고요. 네, 이렇게 85,000원 갔던 그런 회사예요. 네, 당연히 이제 HBM 계속 HBM 수준은 좋고 리플로 장비 수요도 계속 탄탄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전고점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6만 원 넘는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산미금속이 있는데요. 좀 약간 아쉬운 흐름을 보였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쭉 흘러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산미금속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12월에 수주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수주량의 3배가 되는 추가 수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원전 테마가 지금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원전 수주 나오면은 이 산미금속이 이제 원전 관련 금속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수주가 나오기까지 좀 약간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지금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이게 이제 8,000원을 깨니까 금방 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잘 이제 보유하셔서 그 가스 터빈용 블레이드, 발전용 뭐 프랭크 샤프트 뭐 이런 것들을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전 지으면 필요합니다. 산미금속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으니 홀딩 부탁드릴게요. 네. 네. 권혜우 의원의 종목 점검해 봤고요. 또 권혜우 의원과 또 얘기를 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참 많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권혜우 의원과의 시간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카메라 앱 키셔가지고요. 여기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저의 무료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톡방에 오시면 공개 방송 통해서 무료 추천주를 또 여러 번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린이 탈출 특강 제공해 드리고 있는 데다가 요즘 또 나스닥이 매우 핫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 나스닥 그 때문에 매우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나스닥 시황 또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속해서 들어오시면은요, 환율, 고환율 대비도 해야 되죠. 여러분 나스닥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권혜우 의원과 또 국내 시장부터 또 미 시장까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두 분의 다음 주 시장 공략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수원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위원님?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PSK 홀딩스입니다. 오, 네, 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반도체 핵심 트렌드죠. 이 HBM 이제 공정에서 필수적인 이제 PC 본더의 이제 차세대 이 본딩 장비와 더불어서 일단 기술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경쟁사로 보면은 이 HPSP가 있습니다. 이 HPSP 같은 경우가 이 고압수소 이제 어닐링 이제 장비를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ST 같은 이제 경쟁사로 등장으로 그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있는 회사다 보니까 천천히 우상향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장비사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파운더리 3사 모두 다 이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PSK 홀딩스는. 그리고 나머지는 가격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4만 원 구간, 4만 5천 원 구간이 타점이에요. 4만 원 구간, 4만 5천 원 구간을 지지받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급격하게 이평선 자체가 돌아 올라가고 있거든요. 단기 이평선이 다 돌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 흐름이 무조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목표가는 6만 5천 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PSK 홀딩스 여러 번 등장을 하네요. 오늘 박수원 의원의 다음 주 시장 공략주였습니다. 또 목표가 손절가도 안내를 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권혜영 위원의 공략주도 바로 들어볼게요.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한캠입니다. 네. 여러분 MLCC 자동차와 전기차와 그다음에 로봇에 정말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 MLCC거든요. 근데 이 MLCC 수요가 26년에 더 많이 증대를 하는데 이 생산하는 그 수요에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규 생산 라인이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이 6월에 MLCC 소재 요청량이 1월 대비 약 560% 증가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물을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의 흑자 기업이고요. 무엇보다도 시총이 매우 쌉니다. 824억밖에 안 되고 PBR 1.25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충분히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삼성전기 여러분 정말 많이 상승했죠. 네, MLCC 때문이죠. 그래서 MLCC 테마를 가지고 있는 한캠이 지금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8,000원이고요. 네,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2,000원이고 12,000원 넘어가면은 제가 또 목표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권혜영 위원과의 유망주도 함께 들어봤으니까요. 목표가, 손절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끝나갑니다. 정말 아쉬우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분과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박세훈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소울랜드는 새해 들어가지고 지역 훈련에 대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저와 함께 이 새말뚝 매매와 상한가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한 달에 수익률을 3,000% 정도 납니다.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800%가 정도 났었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소울랜드 지역 훈련편 수익률 공개와 더불어서 저희 방송 이제 종목 상담 위주였잖아요. 잠시 후에 이제 종목 상담까지 진행할 거니까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박세훈 위원과도 주말을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열어놓도록 할 거고요. 권혜영 위원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의 공개방송 주제는요. 추가 급등 남은 원전주 리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원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공개방송을 통해 상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또 주린이들을 주린이에서 탈출하기 위한 강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고요. 또 3월에는 권혜영의 정성 매매 안내가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끝나고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주말 동안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